기준으로 1,100억 정도를 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못 주겠다고 했던 거를 지원 못 해주겠다고 했던 거를 저희 시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걸로. 이게 지금 비용이 한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발행비 10% 할인율로 하고 수수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상관없이 지금 그대로 우리 시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화폐를 정상적으로 발행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전통시장이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참 힘들게 지금 재래시장 운영하고 계시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이거를 지금 재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다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벤치마킹도 다니고 있고 해가지고 뭔가 개선안을 지금 찾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좀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매체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참고로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월 1,000만 원씩 자부담 1,000만 원 해가지고 2,000만 원씩 해가지고 인테리어 하시잖아요. 집기랑 하고 있는 거를 지금 2배로 늘렸어요. 올해는. 그렇게 해서 혹시 여기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받으세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맞춤의 일자리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푸드입니다. 원푸드가 다른 게 아닙니다. 혹시 순창하면 뭐가 가장 떠오릅니까? 고추장. 임실하면요? 치즈 맞죠? 남원하면? 추어탕. 참 그죠? 근데 임실 치즈에 들어가는 우유의 40% 생산량이 남원에서 생산합니다. 이해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임실하니까 치즈 때문에 치즈값이 임실 치즈값이 일반 치즈값보다 한 30% 비쌉니다. 100원짜리 치즈가 130원 해요.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순창하니까 고추장 떠올라서 고추장 하면 왠지 모르게 좀 친환경적인 것 같고 몸에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순창 고추장 하면. 그게 브랜드 가치입니다. 그게. 근데 남원하면 떠오르는 농산물이 없는 거죠. 왜냐면 저 운봉 1월 아영 산례 가면은 포도 나오고 파프리카 나오고 상추 나오고, 저 금지에 가면은 딸기 나오고 복숭아 나오고 감자 나오고, 우리 남원의 농산물이 대표 농산물이 24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목방만 46개나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남원하면 떠오르는 대표 농산물을 제대로만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남원이 새로운 원예 농산물로서의 대표성을 갖게 되고, 그게 친환경적인 소재이면서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되면 남원의 브랜드가 또 올라가겠죠. 그죠? 그거를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이게 원푸드입니다. 원푸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은 지금 원예 농업인들에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2배 정도 좀 더 늘고 났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안에 원예 시설에 대해서 스마트화 할 수 있는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후계 농업인들에 대한 육성도 지금 현재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육성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남원에 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100억인데 제가 100억 조성하겠다고 했더니 시의원들께서 100억 가지고 되겠느냐, 한 200억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셔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냉해가 온다든지 수재가 온다든지 또 파동이 온다든지 속가파동 또 쌀가파동 오잖아요. 그럴 때 최저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해가 나면 도가 보상을 해주지만 시에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최저 생산비를 좀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올해 그래서 한 40억 확보해놨고 내년도에 40억 그리고 이제 20억 해서 100억 조성하려고 했더니 200억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뭄 대비 지금 농사짓는 분도 계시니까 지금 가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선적으로 관정을 좀 더 많이 파서 좀 농사를 지으신데 가뭄 대책에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하고, 사실 이제 축사 악취 개선 사업은 뭐냐면 제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시민들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주민 간의 갈등이 가장 큰 게 축사 돈사에 나는 악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규제를 가해보려고 제가 당선되자마자 전 축사에 냄새 측정을 다 했어요. 근데 규제 기준치 이하더라고요. 규제 선이 15pH라는 건데 6이나 8pH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행정에서 규제를 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거를 바꿔서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미생물을 활용해가지고 이 액체 개선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약 한 30-40% 정도는 지금 악취를 좀 더 개선을 해볼까. 그래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좀 최소를 해볼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금 작년에 우리가 몽골에서 한 100명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 인력들을 한 400만까지로 2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400만까지를 늘고서 농촌 일선이 지금 고령화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부족한데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나머지 의료원은 말씀드렸고, 공공사로 조리원. 죄송스럽지만 2022년도 남원에서 출생신고가 돼 있는 아이들이 286명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2021년도에는 345명이었어요. 작년에 인구 감소가 1,400명이었습니다. 그 재작년은 1,200명이었는데 1,400명으로 늘어났어요. 심각하죠. 근데 아쉽게도 286명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에서 출산을 못했어요.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주로 애 나가고 순천으로 애 나가고, 그죠? 이유가 뭐냐면 산후조리원 회복관이 없어가지고. 회복관이 뭔지 알죠? 우리 친정엄마들 다 아시잖아요. 회복관하러 지금 서울 가시고, 그죠? 네, 젊은 사람들은 친정엄마도 좋지만 이런 산후조리원을 너무나 선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처음 시작한 게 이 업무였었어요. 그래서 의료원 바로 앞에다가 산후조리원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1억이라고 되어 있고 4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지금 지을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한테 서울 강남에 가서 좀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프로그램이 어떤 거고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공공산후지원을 지차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저 구례 사람들, 곡성 사람들 남원으로 애 나러 오겠죠. 남원으로 애 나러 왔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남원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남원에 눌러 앉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공산후지원을 빠른 시간 안에 짓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이제 아마 그 장소도 지금 적십자가 쓰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짓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 주고 하셔서. 맞다. 그 왕년 동민들 다 양반이신 것 같아요,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파구에 들어가는 케이지랜드, 이거 한 100억 정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조산동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학당은 뭐냐면 그 젊은 사람들이 내 일자리를 여기서 찾고 아이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야 남원에서 놀러 삽니다. 근데 교육하는 아이들 중에서 뭐예요? 운동 잘하는 아이, 국악 잘하는 아이, 그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 남원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교육이에요. 사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교육 질적인 수준을 높이려고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인재학당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고, 아이맘누리센터는 뭐 보육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살고 싶은 남원을 만들겠다. 예, 창업 지원하고 일자리 지원하고 주거 지원하고 복지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남원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올해부터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 그래서 아들, 딸들이 남원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을 정말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양반들이랑 박수를 잘 안 치시네요. 그다음에 이거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올해부터가 아니랍니다. 정확하게 저기 이제 상반기 내는 시스템 구축하고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70세 이상은 버스비가 무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70세 이상 안 계시잖아요. 예? 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버스비 1,000원 받는 거 무료로 올해부터 올 하반기 때부터 시행됩니다. 참고로 그다음에 이제 치매 환자 요거는 사실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령화가 심각하죠. 70세 이상이 17,000분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치매 환자가 2,566명이나 됩니다. 우리 남한이. 근데 사실 시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우리 시민들의 안녕입니다. 안유. 잘 잡수시는지, 병원은 잘 다니시는지, 어디 아프시지 않는지, 잘 주무시는지.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사실은 우리 동장님이 하고 계시지만, 근데 치매 환자 정말 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의 기술을 가지고 작년에도 지금 4분이 실종이 됐었지만 이분들이 신체가 건강하시기 때문에 실종이 되면 쉽게 못 찾습니다. 2번밖에인가 못 찾았죠, 그죠? 근데 이 기술, 현대의 기술을 가지고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어떤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원의 복지관은 여기 거리가 멉니다만 지금 복지관 지어놓고 개관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누가 경찰에다 고발을 해놨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1차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근데 바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거 동물원의 복지관 개관하겠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아시잖아요. 노인회관 그 지금 새로 짓습니다. 남원지구 새로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불편함도 있고 건물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리고 이제 소통과 혁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까 일일 소통의 내용 들으셨잖아요. 시장이 해야 될 역할 중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